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기초 명령어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이제 카피, 복사 명령의 한 종류입니다. 복사할 객체가 많다던가 아니면 좀 원형 복사할 때 이 어레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레이까지 배우셨으면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다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레이 명령어는 어떻게든 2014년 버전부터 사용법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버전에서도 예전 버전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신버전 어레이 명령어 기능은 좀 더 좋은데 사용 방법이 예전 명령어보다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버전 어레이 명령어 사용 방법과 구버전에 사용하는 방법 둘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어레이 어떻게든 단축키는 AR입니다. 명령창에 AR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가 실행이 됩니다. 어레이 사용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배열과 이제 원형 배열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럼 우선 저희는 직사각형 배열 사용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10mm짜리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럼 명령창에 AR 엔터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택하시면 그럼 위쪽 명령창에 보시면 이제 직사각형, 경로, 원형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럼 우선 저희는 직사각형 배열을 사용할 거니까 오른쪽에 보면 단축키 R 있죠, 여러분. R 엔터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주성변을 활성해 놓으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열 사이 전체, 그 다음에 행 사이 전체, 그 다음에 레벨 사이 전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 10개수를 6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6개로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6개가 가죠. 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개를 할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2개로 되는 거고, 만약에 1개로 변경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1개로 됩니다. 자, 만약에 주성비가 이런 식으로 최소화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창에 보시면 개수가 있죠. 개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첫 번째 입력하는 값이 10값입니다. 10값을 제가 이런 식으로 5엔터하고 그 다음 입력하는 값은 행값입니다. 행값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2엔터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창에 보시면 간격투기라고 했죠. 이 간격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 같은 이제 위쪽에 보시면 사이값 있죠. 이 사이값을 변경하는 건 이걸 변경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정사각형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제가 10mm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간격을 이제 10mm씩 띄어서 일정하게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사이값을 여러분들이 얼마 입력해야 될까요? 한마디 선생님 10mm 이렇게 대답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거리값을 10엔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당연히 붙어버립니다. 어레이는 이 객체의 사이 거리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할 객체 기준점에서 다음 기준점까지 거리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거리값은 얼마가 된다? 20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 객체가 이제 10mm를 띄어서 이제 요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값이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그리고 명령창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간격두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입력하는 거리값이 열이고 두 번째 입력하는 거리값이 행값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열 값을 이제 25엔터 했고요. 그 다음 행값은 15엔터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 복사가 되겠죠. 치수를 재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얼마?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얼마? 15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신버전 어레이는 저런 식으로 이제 명령창을 사용하면 엄청나게 불편하죠. 하지만 위쪽 리본 메뉴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만약 사이 거리값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가 않다. 그런데 이대로 제가 복사를 하고 싶다. 만약에 카피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객체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기준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거리값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레이 같은 경우 저 사이 거리값을 소수점들은 적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간격두기를 누르시고 값을 입력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거리에서 이 거리값을 이런 식으로 1, 2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엔터 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 이 거리값이 어떻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거리값이 정수가 아닐 때는 기준점에서 기준점까지 거리값을 여러분 직접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실행한 다음에 끝날 때는 마우스 오른쪽 엔터를 누르시는 거 아니면 이쪽에 배열 닫기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클릭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버전 어레이와 구버전 어레이는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한 개로 묶여 있습니다. 예전 버전 어레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객체가 한 개 한 개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신버전 어레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한 개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전체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럼 학생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 이 한 개 옮기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명령창 여러분 X 엔터 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된 객체를 한 개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아니 신버전 명령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로 묶여 있는 게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이냐면 예전 버전 어레이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행하면 이제 객체의 개수나 거리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실행하면 끝이에요.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운 다음에 다시 노가다 어레이를 해야 돼요. 하지만 신버전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거 클릭해보면 위쪽에 리본 메뉴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을 만약 5개로 하겠다, 그 다음에 행을 뭐 2개로 하겠다, 그 다음 거리값을 만약 20으로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로바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을 잘못 입력하더라도 다시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죠. 그리고 이 값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특성창이 활성화됩니다. 이 특성창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열 값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레이 객체를 수정할 거면 이런 식으로 이제 X로 깨셔야 됩니다. 깨야지 여러분 이 객체를 한 개 한 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은 뭐냐, 깨기 전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쪽이 활성화가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X를 깨버리면 어떻게 저 값들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죠. 한번 깨버리면 다시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예전부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뢰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걸 아주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룹이 되는 걸 이제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뢰 명령 실행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직사각형 눌러주시고 위쪽에 보시면 연관이라고 있죠. 이 연관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아니오가 있습니다. 저 값이 이제 예로 되어 있으면 이제 어뢰할 때마다 계속 묶이는 거고요.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이제 어뢰를 실행해도 그룹이 되지 않습니다. 명령을 끝내고 확인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분해가 되어 있죠.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선택값이 이제 어뢰에 실행되기 때문에 다시 묶고 싶으신 경우는 연관별 작성값은 여러분들이 예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배울 어뢰 방법은 바로 원형 배열입니다. 직사각형 배열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이 원형 배열은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기계 부품을 설계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명령창 AR 엔터 하신 다음에 이제 객체 선택하고 엔터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 보시면 이제 원형이라고 있죠. 원형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만약 이제 이 점을 중심점으로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복사가 됩니다. 만약에 중심점을 이제 이 선의 중간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복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쪽 명령창에 보시면 여러분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개수를 이런 식으로 4엔터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4개가 돌아가고요. 개수를 이제 5로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5개가 돌아갑니다. 나머지 메뉴 거의 사용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 채울 각도라고 있죠. 이 각도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360도로 되어 있는데 180도로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180도 안에서 원형 배열이 됩니다. 명령창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쪽에 리본 메뉴 사용 방법은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형 배열일 때는 이제 원형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항목을 고치면 되겠죠. 항목을 만약 제가 3으로 바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다시 제가 만약에 6으로 바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변경이 됩니다. 이 사이 값은 여러분들이 개수를 변경하시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채우기 각도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180도로 변경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된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원형별도 마찬가지 연관 설정을 예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묶여 있고요. 수정을 하실 거면 이제 익스포트를 이런 식으로 깨시거나 아니면 연관 설정을 아니오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수정을 할 거다, 수정을 하거나 이제 이걸 계속 이대로 놔둘 거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깨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어뢰도 당연히 주석 메뉴의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주석 메뉴에 보시면 배열이라고 있죠. 이 배열 옆에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 총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메뉴에 직사각형 배열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이제 명령창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그 다음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원형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을 선택해주죠. 객체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중심점 찍고 엔터 이런 식으로 바로 실행이 되죠. 저희가 명령창에 AR하고 엔터 치는 건 요 아이콘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건 뭐가 다르냐면 명령창에 AR 엔터하는 객체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쪽 아이콘 같은 경우 사용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르는 것 없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난 명령을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형별의 사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 부품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럼 제가 이제 AR 엔터 하시든가 아니면 위쪽에 보시면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누르시든가, 그 다음 객체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선택 엔터 중심도 선택하시고요. 개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4개로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구멍이 완성이 되겠죠. 이 구멍 같은 경우 수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X로 깨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X로 안 깨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 항목 개수를 꽂혔다 만약에 5개, 그 다음에 뭐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수정이 되겠죠. 이게 바로 신버전 어뢰에서만 가능한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테이블이 있으면 의자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를 배치할 때도 원형 배열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울 사용 방법은 경로 배열입니다. 거의 사용할 일은 잘 없지만 실무에서 한 번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자, 현재 이 도면은 건축대도 길에서 단면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와장이 있죠. 저 기와장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배운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굳이 한다면 이런 식으로 카피로 녹아더라 이제 한 개 이런 식으로 저 위에까지 녹아라도 다 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이제 어뢰의 경로 배열을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우선 이 기하장 간격을 이런 식으로 치수로 재보면 이제 거리가 얼마 나오냐 260이 나왔죠. 그럼 이제 어뢰 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엔터, 요 위에 보시면 경로를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위쪽 아이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경로 배열이 있습니다. 이 경로 배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 곡선 선택이라 나와 있죠. 그럼 이 객체를 복사할 이제 경로를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지붕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되어 있죠. 아까 거리값이 얼마였죠? 26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 거리값을 얼마로 바꾼다? 여러분들 이제 260으로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붕선을 따라 이제 기와장이 복사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경로 복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은 여러분들 수정할 수가 없어요. 저 경로에 딱 맞게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항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X를 깨신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레이즈로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경로배열을 모른다고 해서 도면 설계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설계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제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배워볼 방법은 어떻게든 2014 이하 버전을 사용하던 어레이 사용 방법입니다. 신버전에서는 예전 어레이 사용하실 거면 명령창에 이제 어레이 클래식이라고 풀네임을 다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엔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 창이 뜨는데요. 이 어레이 클래식이 어떻게든 2014 이하 버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직사각형 배열부터 해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직사각형 배열이 원형 배열이라고 있는데 직사각형 배열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객체 선택이라고 있죠. 이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누르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간격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20,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 보기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보게 됩니다. 엔터를 하면 다시 돌아오고 미리 보기 엔터, 미리 보기 엔터, 미리 보기 엔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 명령어가 끝납니다. 그런데 신버전 어레이의 다른 점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객체가 한 개 한 개 다 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신버전처럼 다시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원형별도 사용법이 아주 쉽습니다. 원형별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객체 선택, 이제 복사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 중심점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중심점 이런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몇 개를 복사할 거냐, 4개다. 그럼 4개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 점을 중심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복사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엔터를 치면 다시 윈도우 창으로 돌아옵니다. 채열 각도도 이런 식으로 이제 180도로 수정한 다음에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보기가 되죠.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별로 복사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레이 클래식 같은 경우에 이제 경로별은 없지만 이제 경로별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직사각형 배열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 각도라가 나와있죠.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복사할 객체 기하장을 선택하고 엔터. 행으로는 복사를 안 할 거니까 1로 하시고, 그 다음 열의 개수를 제가 대충 한 22개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 기하장 거리값이 260이었죠. 260 입력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배열 각도라고 있습니다. 배열 각도 옆에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이 있죠. 이 선에 2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1, 2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신버전의 경로별과 거의 비슷하면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 개수를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21개다 그럼 21개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기하장이 딱 맞게 복사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신버전이 최고고 신기능이 최고다. 하지만 이건 솔직히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어레이 클래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신버전 어레이에서 수정이 더 편리한 장점도 있지만 차라리 이 어레이 클래식 인터페이스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변경하고 명령을 사용한 다음에도 이제 객체를 클릭하면 이 윈도우 창이 떠서 수정을 다시 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솔직히 10년 동안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어레이 클래식 사용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저 어레이 클래식이 다 칠 수가 없겠죠. 신버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AR 치면 이제 저 명령창이 뜨지만 2014 이하 버전은 이제 AR 치면 이제 이 윈도우 창이 떴습니다. 나는 때려 죽어도 저 신버전 어레이가 불편해서 못 쓰겠다. 특히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피시님 신버전 어레이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는데 예전처럼 사용 못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버전에서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툴바에 보시면 관리라고 있죠. 이 관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별칭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별칭 편집 이런 식으로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메모장이 뜨는데 여러분 영어가 많다고 당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이제 힐을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단축키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레이 단축키가 뭘로 되어 있죠? AR로 되어 있죠. 그럼 저 어레이 여러분들 CLASSIC 클래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하신 다음에 메모장을 꺼주시면 됩니다. 명령창에 REINIT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아래쪽에 PGB 파일이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이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 단축키를 바로 적용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껐다켜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명령창 여러분들이 AR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 클래식이 바로 실행이 되죠. 이렇게 해서 신버전에서 구현처럼 이제 윈도우 창으로 어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장 요즘 대부분 최신 버전이라 신버전 어레이를 공부를 하시고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는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실무자분들이 거의 10년 전에 어떻게를 배우신 분들이 이 어레이 클래식을 대부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어레이는 이제 어떻게든 인벤트, 맥스 할 것 없이 캐드 프로그램에 무조건 있는 기능이고 개념도 똑같습니다. 인벤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형이 있죠. 그럼 복사할 객체 선택하고 회전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한 다음에 개수는 4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런 구멍이나 나사구멍 전부 다 어레이로 완성을 한 겁니다. 맥스 같은 경우도 어레이 명령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맥스는 영화 CG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니 어레이 기능이 다른 캐드 프로그램에 비해 아주 디테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의자가 있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배열로 45도를 한 다음에 7개를 이런 식으로 원형 배열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가 복사된 게 보이실 겁니다. 아주 신기하죠? 일반적인 어레이도 이런 식으로 좀 거리값 입력하고 개수 입력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려면 이렇게 어레이가 됩니다. 근데 이 어레이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리값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터랑 스케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Y축 이런 식으로 회전값 10을 줬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보기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주전자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수록 10도씩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물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Z축으로 이제 10도를 돌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전자가 뺑뺑뺑뺑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X축으로 해준 값을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주전자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값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주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스케일 값도 이런 식으로 10%씩 작아져라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 미리 보고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전자가 이렇게 10%씩 어떻게 작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물을 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맥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애니메이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레이라는 명령어는 프로그램마다 사용 방법은 조금씩 다르나 개념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만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곳은 저희 DC 강의뿐이 없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부선 어레이 사용 방법과 어레이 클래식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레이는 자주 쓰고 중요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를 위해서라도 두 가지 방법 다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